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액티비티에서 서비스를 실행을 하거나 또는 액티비티에서 서비스로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항상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둘 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액티비티에서 어쨌든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구나. 인텐트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구나를 알았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 카카오톡이다 또는 네이버 라인이다. 그러면 채팅 앱이 되겠죠. 그러면 채팅 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면이 없더라도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 서비스 쪽에서 다른 사람이 보내온 채팅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화면으로 보내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 화면이 띄우겠죠. 왜냐? 이 서비스는 어차피 화면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서비스에서 액티비티로 반대로 보내주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프로세스 커맨드에서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보내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안에서 자, 우리가 한 5초 정도 쉬도록 할까요? 자, thread.sleep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5000 하면 5초 동안 중지를 할 겁니다. 자, try catch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exception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5초 동안 쉬는 거죠. 자, 프로세스 커맨드 안에서 5초 동안 쉰다라고 하는 겁니다. 5초 동안 쉰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자, 액티비티 쪽으로 이제 보내줄 겁니다. 액티비티로 보내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를 통해서 인텐트를 넣어서 보내면 액티비티까지 전달이 되죠.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인텐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인텐트에다가 엑스트라 데이터, 부가 데이터를 넣어서 액티비티로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show intent라고 하는 이름으로 new intent라고 해서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 context는 get application context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자, main activity.class 넣어줍니다. main activity 쪽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 start activity라고 하고 show intent 객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 안에다가 인텐트 객체 안에다가 엑스트라 데이터 넣고 싶다라고 하면 show intent 뭐예요? add flags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넣어줍니다. 자, 이 flag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는 이유 조금 이따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show intent.put extra로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겠죠. 여기도 command라고 하는 걸 넣고 자, show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이. 그 다음에 show intent.put extra라고 하고 여기에 name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넣어봅니다. 그래서 name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전달받은 게 있죠? 거기다가 from service라고 해서 구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고요. 자, 이 세 줄만 엑스트라 데이터 넣고 그 다음에 부가 데이터 넣고 스타트 액티비티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화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면이 없는 데서 화면 쪽으로 화면을 띄워달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이제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태스크라고 하는 걸로 묶여 있거든요. 이 태스크는 이제 여러분이 만든 화면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앱의 화면도 있겠죠. 그 앱의 각각의 화면끼리 필요하면 띄워줄 수 있도록 뭐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단말에 있는 기본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 화면이라든가 전화 걸기 화면을 띄울 수 있잖아요. 인텐트로. 그런 경우에 각각의 화면이 자, 연속적으로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태스크예요. 근데 이 화면이 없는 데서 화면을 띄우려고 하면 태스크라는 정보가 없어서 화면을 띄우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띄우려면 옵션을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flag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add flags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자, intent. 대문자 flag로 시작하는 게 이제 flag 정보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flag, activity, new task라고 하는 걸 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없는 데서 화면이 있는 걸 띄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플래그를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자, 세로 줄 넣고 자, 이어서 줄 수 있는데요. 자, 엔터를 한번 치고 해볼까요? 자, intent.flag activity 싱글 탑을 해줍니다. 얘기한 것처럼 한번 만들어져 있는 메인 액티비티가 이미 떠 있잖아요. 화면에. 자, 만들어져 있는 액티비티라고 하면 그냥 그걸 재활용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tent.flag activity clear tab이라고 하면 혹시 그 위에 다른 화면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싱글 탑과 flag, 자, activity, 그 다음에 clear tab 이렇게 넣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요 세 가지 옵션을 함께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액티비티 쪽으로 실행을 하겠죠.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저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메인 액티비티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점이면 onCreate 안에서 저 인텐트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밑에다가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override 메소드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onNewInten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오버라이드 하면 자, 이 메인 액티비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onCreate가 호출되지 않고 이게 호출이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에서 onCreate는 한 번만 호출되고 나중에 onStart 커맨드가 호출되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하든지 또는 onCreate 안에서 getIntent로 확인을 하든지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onCreate 안에서 자, passIntent라고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밑에서 process command라고 하고 passIntent를 넣어줘서 자, process command를 우리가 밑에 정의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해주면 onNewIntent로 전달된 intent도 이걸 그대로 호출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세스 커맨드 안에서 인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가 데이터 처리하는 거는 한 번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private process void가 되겠죠. 자, 프로세스 커맨드라고 하고 인텐트 객체를 전달받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부가 데이터를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요거는 past intent가 아니라 intent가 되겠죠. 자, 인텐트 객체가 null 값일 수 있으니까요. 인텐트가 null이 아니면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인텐트 안에서 get string extra라고 해서 자, 서비스 쪽에서 뭐예요? 커맨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가 데이터를 하나 넣은 게 있죠. 자, 그걸 뽑아봅니다. string command. 자, 그 다음에 여기에 string name이라고 해서 또 전달받은 게 있죠. 자, get string extra라고 하고 name이라고 하는 키값을 뽑아봅니다. 그리고 토스트 메시지 한번 띄워볼게요. make text this 그 다음에 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에 커맨드와 name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toast.lengthlong.show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자. 자, 어떤 거든 여러분이 이제 실행을 해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아,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앱을 실행을 했고, 자, 서비스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 서비스가 시작이 되겠죠? 자, 그리고 5초 뒤에 서비스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로그까지 확인해 보면, 자, 서비스 쪽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전달받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다시 5초 뒤에 액티비티로 보냈으니까 액티비티에서 받아서 토스트로 띄워준 겁니다. 자, 결국에는 액티비티와 서비스 간에 자, 인텐트를 이용해서 자, 서로 실행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시켜 주는 게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 데이터를 전달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이미 서비스가 실행되어 있는 경우, 이미 액티비티가 떠 있는 경우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우리 서비스라고 하는 걸 봤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액티비티와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죠? 예, 왜냐하면 화면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on create, on start command, 그 다음에 on destroy 이런 것들을 자, 재정의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의 앱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하겠지만 웹 서버나 이런 서버 쪽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 자체는 화면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가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야 서버 쪽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뭐 카톡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채팅 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조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건데, 구조를 이해하는 거는 여러분이 자꾸 코드를 반복해서 자꾸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 충분히 익숙해질 만큼 지금 우리가 한 이 과정을 순서대로 계속 입력을 해보세요. 반복해서 입력하다 보면 아, 이런 구조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될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액티비티,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 할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구조를 충분히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익숙해져야 여러분이 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남들이 만든 앱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에 대한 내용 같이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쪽으로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죠.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